안녕하세요. 유민호입니다. 저는 원래 그 템루트 좀 보면서 템루트가 작년 9월인가 업데이트된 걸로 알고 있는데 템루트 이후에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늘어난 느낌이 있어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시작을 했다가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그냥 라이트닝 네트워크까지만 이렇게 봤는데 더 이상 할 시간이 없겠다 싶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만 그냥 정리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좀 봐볼 예정이고 요새 뭐 타로 프로토콜도 그렇고 그 오르디널스인가요? 그 비트코인 기반 NFT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가지고 템루트를 좀 보기 시작했는데 이거 끝나고 좀 더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고 그 기반에 있는 어떤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내용들 이거만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잘 안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데 비트코인도 사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죠. 이더리움처럼 프로그램을 짜서 프로그램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더리움과 같이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 비트코인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코드들의 뭐 리스트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고 이런 게서 보면 네모칸 증거에 뭐 내가 뭘 검증하거나 뭐 해시를 하거나 아니면 서명을 검증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이 쭉 들어가 있어서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위에도 뭔가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이게 있고 이걸 가지고 얘가 기본적으로 사실 모든 비트코인 트랜잭션은 저 스크립트가 돌아가거든요. 그걸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려면 UTXO라는 걸 좀 이해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이더리움, 친숙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내 주소에 만약에 이더가 5개 있다. 그럼 내 주소에 이더가 5개 있다. 라고 그냥 써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직관적인 방식이죠.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내 주소에 뭐 비트코인이 4개 있어. 이렇게 써져 있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주소에서 C라는 주소로 비트코인을 하나 보내고 그러면 이런 트랜잭션이 하나 이제 발생했고 그리고 주소 B에서도 이제 3비트코인을 C로 이제 보낸 이런 트랜잭션 2개가 발생했다 그러면 주소 C에는 이제 1BTC 받고 3BTC 받았으니까 4BTC가 있겠죠. 근데 비트코인의 그 원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주소에는 4비트코인이 있어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받아놓은 비트코인 트랜잭션 2개가 있잖아요. 1비트코인 받은 거, 3비트코인 받은 거. 그 2개의 이제 조각들이 그냥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럼 지갑들이 C 주소에서 받은 그 트랜잭션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이네. 그러니까 4라고 더해서 지갑이 보여주는 이런 형식이 되고 만약에 이걸 C 주소에서 이제 D라는 어떤 주소로 내가 이제 4개가 있으니까 3.5 비트코인을 보내고 싶다. 이러면 이제 4에서 3.5를 빼는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조각들 UTXO에서 이제 찾아봐요. 내가 3.5를 보내야 되니까 여기 1비트코인짜리 하나랑 3비트코인짜리 하나 UTX 2개가 있네. 그래서 그 2개를 갖고 온 다음에 이제 내가 보내려고 하는 D한테는 3.5 비트코인을 주죠. 그리고 나서 4에서 3.5는 D한테 줬잖아요. 그럼 0.5개가 남잖아요. 그 0.5개를 다시 내 주소로 보내요. 그래서 원래 UTXO 썼던 거 1짜리, 3짜리 이거는 인풋으로 넣고 그걸 이제 소비해 가면서 새로운 UTXO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UTXO가 C 주소에는 0.5 BTC를 내가 나한테 보낸 거 이거 하나가 남고 D 주소에는 C가 보내준 3.5 BTC가 남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비트코인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에서 보면 어떤 UTXO를 이제 2개를 넣은 거죠. 1BTC, 뭐 3BTC짜리 2개를 입력으로 넣어서 2개의 아웃풋을 뽑아낸 거예요. D로 보낸 3.5BTC하고 C로 보낸 0.5BTC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트랜잭션을 보면 UTXO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트랜잭션 구조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인풋, 아웃풋 같은 게 이제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조각이 되게 많으면 내가 만약에 그 크게 100 비트코인 하나를 받았을 때에 내가 그걸 어디로 보낼 때하고 1 비트코인 받은 게 100번 있을 때 어딘가로 보낼 때하고 트랜잭션 구조가 아예 다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인풋의 개수가 이제 여러 개 들어가고 아웃풋에도 이제 여러 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당연히 아웃풋은 이제 받을 주소가 들어있을 거잖아요. 내가 몇 비트코인을 저 주소에 보낸다. 그런 게 이제 아웃풋에 들어가 있고 인풋에는 내가 이 이제 UTXO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게 내 UTXO가 맞는지. 그래서 어떤 전자서명, 지갑에 전자서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이제 주소가 그냥 실제로 우리가 비트코인의 B1 뭐 이런 주소가 적혀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스크립트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전자서명도 그냥 내가 서명을 그냥 적어 놓는 게 아니고 어떤 스크립트 형태로 전자서명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랜잭션을 만들 거잖아요. 내가 UTX 몇 개를 모아서 누군가한테는 얼마를 주고 다시 나한테 남은 거 받고 이런 트랜잭션을 이제 보내고 나면 이제 마이너가 이 트랜잭션이 제대로 된 트랜잭션인지를 한번 검증한단 말이에요. 그 제대로 된 트랜잭션들만 모아가지고 블록을 생성하니까 그런 걸 검증할 때 하는 게 내가 이제 쓰려고 하는 인풋이랑 그 인풋을 만들어낸 아웃풋 그 두 개의 스크립트를 모아놓고서 그러면 그 인풋에는 서명이 있고 공개키 이런 게 이제 스크립트 형태로 들어가 있고 아웃풋에는 이런 무슨 코드들 하고 어떤 공개키 해시값하고 전자서명을 체크하는 이런 코드들을 이렇게 쭉 합쳐놓은 다음에 이 코드를 그냥 쭉 실행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 합쳐진 코드를 그냥 쭉 실행해서 이 코드가 참이 나오면 얘는 멀쩡한 트랜잭션이네. 그냥 이렇게 판단하고 이 코드를 쭉 수행했더니 얘가 그 거짓이 나와. 그러면 얘는 얘가 제대로 된 트랜잭션이 아니네 라고 해서 그냥 버려버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동작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인풋으로 들어온 UTXO가 제대로 된 주인이 이제 이 UTXO를 쓰려고 하는지만 검증하는 걸 요 이제 아웃풋으로 들어있는 비트코인을 인풋으로 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이런 어떤 스크립트라는 코드를 통해서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앞에서 보여드린 이 방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른 주소에 보낼 때 이제 쓰게 되는 이제 기본적인 코드들이고 이 코드들을 좀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멀티시그인 거죠. 그래서 멀티시그를 이제 얘는 이 코드 이름이 체크 멀티시그 뭐 이런 애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멀티시그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 어떤 오른쪽에 있는 게 아웃풋이고 왼쪽에 있는 게 인풋이니까 내가 어디에 이제 그 멀티시그 주소에 보낼 때 얘는 2 of 3 그래서 뭐 3명 중에 2명만 할 수 있는 서명하면 되는 이런 종류의 주소고 그리고 그 3명의 공개 키들은 이렇게 3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얘를 쓸 때는 서명 2개를 붙이는 거죠. 이 3명 중에 2명의 서명 2개를 붙여놓고 이게 그 셋 중에 2명의 서명이 맞는지를 이제 검증해서 이 트랜잭션이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 멀티시그라는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 이제 보통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멀티시그로 뭔가 지갑을 만들거나 이러려고 그러면 이더리움 안에 멀티시그가 내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멀티시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코드로 이제 구현해서 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런 것들을 따로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딱 요 룰에 맞는 코드들을 트랜잭션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멀티시그 지갑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제 그 본론인데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은 요 멀티시그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내장되어 있는 이 멀티시그 기능을 이용해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어떤 확장성의 문제, 내가 그 트랜잭션 한 번에 들어가는 그 수수료가 많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속도가 느리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라고 나온 게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인 거죠.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원리만 먼저 살펴보면 얘가 예시를 들어야 어찌됐든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곧 있으면 또 더 글로리 시즌 2가 나오기 때문에 연진이하고 동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동은이가 이제 그 연진이한테 매일 하루에 너 0.1 비트코인씩 갖고 와 뭐 이런 그 협박을 받아서 이제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가정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냥 비트코인 네트워크만 쓰면 이렇게 되겠죠. 첫째 날 0.1 비트코인을 연진이한테 줘요. 그러면 그때마다 수수료가 나가겠죠. 비트코인의 수수료가 나가고 둘째 날 또 똑같이 이제 0.1 비트코인을 또 연진이 주소로 이제 보내면 그때 또 수수료가 나가겠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봤더니 이게 되게 아깝죠. 매일 나가는 이런 수수료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할 때마다 수수료 넣고 그리고 이 0.1 BTC하고 수수료를 낼 때마다 컨펌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기본적으로 10분인데 그게 진짜로 확정되기까지는 뭐 1시간 뭐 이 정도가 걸리게 되고 느리고 비싸고 이런 상황에서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제 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연진이랑 동은이가 그 동시 공유하고 있는 멀티시그 지갑을 만드는 거예요. 2 오브 2 이제 멀티시그 지갑이죠. 그래서 그 2 오브 2 멀티시그라는 건 연진이도 서명해야 되고 동은이도 서명해야지만 저 이제 지갑에 있는 자금을 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지갑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가정을 이제 동은이가 이제 3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그 연진이랑 동은이가 같이 쓴 멀티시그 지갑에는 뭐 당연히 비어 있고 연진이는 아직 이제 받은 게 없으니까 하나도 없고 0비트코인이 있는 상태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건 이제 두 개의 트랜잭션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는 동훈이가 갖고 있는 3비트코인을 그 멀티시그 지갑에다가 예치해 놓는 이제 트랜잭션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근데 이걸 블록체인에 던지진 않아요. 이걸 블록체인에 던져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뭐 이제 동훈이 있는 자기 3비트코인을 멀티시그 지갑에 넣었는데 저 3비트코인을 어떤 형태로든 빼려면 그러면 연진이가 저걸 서명을 안 해줘 버리면 3비트코인이 그냥 묶여버리잖아요. 이렇게 아예 누구도 쓸 수 없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저걸 이제 블록체인에 던지지는 않고 트랜잭션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트랜잭션을 만들어 놓는데 반대. 그 멀티시그 지갑에서 동은의 지갑으로 3비트코인을 이제 보내는 트랜잭션을 만들어놔요. 이 트랜잭션 만들 때에는 두 명의 서명이 다 필요하겠죠. 동훈이도 서명을 하고 연진이도 서명을 하는. 그러면 이 두 개의 트랜잭션을 딱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면 만약에 위에 있는 트랜잭션, 동훈이가 멀티시그 지갑에 예치하는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올리더라도 그 뒤에 동훈이는 언제든지 밑에 있는 트랜잭션을 던져가지고 저 3비트코인 다시 빼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블록체인에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게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예치해 놓는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블록체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컨펌이 되고 나면 지갑에 있는 잔액들이 이제 이동하게 되겠죠. 블록체인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동은이가 갖고 있던 3비트코인은 이제 0이 되고 3비트코인을 보냈으니까 멀티시그 지갑에 있던 그 잔액이 3비트코인으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바뀌고 밑에 이제 저걸 다시 회수하는 건 아직 블록체인에 안 올립니다. 아직 뭐 실제로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면 이제 첫째 날은 뭘 하냐면 하루에 0.1 비트코인씩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첫째 날은 요 트랜잭션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멀티시그 지갑에서
내가 동훈이 지갑으로 2.9 비트코인을 주고 연진이 지갑으로는 0.1 비트코인을 주는 트랜잭션을 만들어놔요. 근데 이걸 블록체인에 올리진 않는 거죠. 그냥 이 트랜잭션만 그냥 둘이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랑 상관없이 둘이 뭐 이메일로 주고받던 뭐 카톡으로 주고받던 그 트랜잭션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둘이. 그래서 블록체인은 아직 아무 변화가 없고 둘째 날이 되면 이 트랜잭션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멀티시그 지갑에서 동훈이 지갑으로는 2.8 그리고 뭐 연재의 지갑으로는 0.2 이렇게 날려놓는 이런 트랜잭션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역시 얘도 올리진 않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뭐 매일매일 지나가서 7일차가 되면 이런 트랜잭션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그 멀티시그 지갑에서 동훈이 지갑으로는 2.3, 연진 지갑으로는 0.7 이런 트랜잭션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수할 수 있는 뭔가 이제 타이밍이 됐어. 그래서 이제 난 더 이상 뭐 이렇게 0.1 비트코인을 주지 않겠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했던 게 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이 일어나면 요게 마지막으로 했던 거 있죠. 마지막으로 했던 동은 지갑으로 2.3개하고 현재 지갑으로 0.7개를 만들어 놓는 요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블록체인, 이 트랜잭션 블록체인에 올리고 나면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의 잔액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동은 지갑에는 2.3개의 비트코인이 있고, 그 멀티시그 지갑은 이제 텅텅 비어 있을 거고, 그리고 연진 지갑에는 0.7 비트코인이 이렇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정산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얘가 비트코인 입장에서 보면 단 2개의 트랜잭션만 탁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멀티시그 지갑으로 동훈이가 3비트코인을 넘겼던 트랜잭션이 하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멀티시그 지갑에서 이제 0.7은 연준에게 주고 남은 건 동훈이에게 다시 돌려주는 이 2개만 일어나게 된 거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오프체인에서 일어난 거죠. 매일매일 0.1 비트코인들을 주게 된 건 사실 비트코인 위에서 일어난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처음에 그 연진이 동훈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3비트코인을 멀티시그 지갑에 넣는 그 예치 트랜잭션이 탁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동은이가 연진이한테 최대 3BTC까지 줄 수 있는 한 방향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채널은 양방향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반대로 연진이가 동은이한테 또 5BTC만큼을 줄 수 있는 채널을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동훈이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랑도 어떤 그런 종류의 채널을 또 만들 수 있을 거고 이런 채널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을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제 왜 레이어 2냐면 얘는 비트코인이 그냥 없다고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이 없을 때는 이 위에 어떤 뭐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돼 있든지가 아무 상관없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트코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비트코인에 이제 뭔가 의존을 하고 있는 이제 레이어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원래는 참고 자료에 템루트가만 있잖아요. 그래서 템루트를 좀 보는 건 다음번 기수가 되거나 뭐 이럴 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